아까 제가 뒤에 다뤄본다고 했는데 수많은 지역구 중에 평택을을 이제 조국 대표가 선택하셨고 네. 뭐 이미 말씀을 많이 하시긴 했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 시점에서 평택에 다른 분이 아니라 조국 대표가 필요한 이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평택을 이번에 여러 그 후보지들을 많이 봤을 때 평택을 선택을 하면서 저도 많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물론 이제는 대표께서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셨지만 평택을의 지난 뭐 10년 혹은 15년 이렇게 끊어서 봤을 때 평택을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가장 어려운 점을 풀 수 있는 사람. 그 어려운 점이 뭡니까? 그게 가장 큰 경쟁력이죠. 그렇죠. 네. 가장 큰 어려운 점은 교통 문제예요. 교통 문제인데 많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비슷한 색깔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평택은 약간 우리나라의 축소판 같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신도시도 있고요. 농촌도 있고 항구도 있고 그다음에 산업 쪽으로는 또 삼성 저기 반도체 팹도 있고 네. 기아도 있고 와. 그리고 미군 기지도 미군 있고 기지까지 와. 평택항도 있고 진짜. 네 해군 시설도 있고 다 굉장히 약간 나라 하나를 이렇게 뭉쳐놨나 싶은 정도예요. 다양하긴 하네요. 다양해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똑같은 교통 공약이라 할지라도 그 각 지역별의 맞춤형 공약이 필요합니다. 정책이 그냥 하나 낸다고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쪽에 신도시에 사시는 분은 그거 아닌데 그 농촌 쪽에 사시는 분들은 또 그거 아닌데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를 지난 10년 동안 두 당이 국회의원을 배출하면서 못 풀었어요. 이미 못 풀었다고요. 아하. 똑같은 선택을 하면 똑같을 겁니다. 나아지기 어렵다. 이미 우리가 이제 정부나 혹은 이제 정치권을 바라볼 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정부도 대통령실이 있고 내각이 있고 행정부 내각이 있고 그다음에 입법부 국회가 있잖아요.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정수석 이미 대통령실 경험이 있고 법무부 장관 내각 경험이 있고 창당을 해서 당 대표예요. 그렇죠. 의원 해보셨고요. 네, 입법 활동까지 했고 그러면서 가져간 여러 습득한 여러 경험과 네트워크와 이런 것은 사실 지금 나온 어느 후보를 살펴봐도 그 정도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 경험 그냥 우리가 말하는 스펙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경험치로 인해서 평택을을 진짜 좋게 바꿀 수 있는 이 가장 큰 문제점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평택에서 배출된 어떠한 국회의원보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 해결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시 교통 문제로 돌아와서 교통 문제도 KTX 문제도 있고 이제 내부 안을 순환하는 버스 문제도 있고 그 안에서 출퇴근 문제 그다음에 등하교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다층적으로 하이어라키컬하게 이게 구조가 짜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지금 한 3차까지 교통 공약을 발표를 한 이유가 아니 교통에만 그렇게 애를 써야 돼요. 평택에서는 여기에서 여기 이동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구나. 지금 그리고 평택에서 다른 데로 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교통 문제 가장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숙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숙제를 풀 수 있다. 그 적임자는 조국이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평택 전 몰랐습니다. 평택 그렇게 상당히 복잡한지 들어보니까 5만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정말 다양해요. 그러게요. 한 나라의 축소판이라고 표현해 주신 만큼 그만큼 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정치인 큰 인물 의원이 필요한데 또 조국 대표의 어떤 넘사벽 그 어떤 경험들 이력들 청와대부터 장관 그리고 당 대표로서 국회의원 의정 활동까지 이건 좀 차원이 다른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잡한 평택 그리고 교통까지 그것을 교통난까지 해소해 줄 적임자는 조국 후보다. 아니 지금까지 두 당에서 해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10몇 년 동안 쌓여있던 과제예요, 다. 그렇죠. 지금까지 똑같은 선택을 하시면 똑같은 결과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건 합리적인 말씀이시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